드라마에서 보면 끼리끼리 결혼하잖아. 긴 책상에서 먹겠어? 평균에 비해서 다산인 집들이 많아. 드라마적인 컨셉만은 아니다. 시간과의 싸움이 처절하다. 야, 너한테 탐욕이 돈이냐? 어이씨. 오늘 한정식 집입니다. 너 이렇게 형 지갑을 근데 이제 또 한정식 집을 제가 왜 왔냐면 작년 한 해가 사실 우영우 아니면 요거였어요. 그렇지. 네. 난 둘 다 재밌게 봤는데 네. 나는 분야가 이쪽에서 그런지 네. 이게 훨씬 더 재밌어. 재벌집 막내요. 그게 하여튼 작년 하반기는 다 꽉 잡았는데 보셨어요? 난 생방으로 간만에 드라마 챙겨본 건 처음이야. 진짜로? 자, 그래서 어쨌든 그 드라마가 유행을 하다 보니 거기에 이제 재벌들이 항상 밥을 먹을 때 좀 고풍스럽게 길쭉한 책상에서 식탁에서 먹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얘기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오늘 한정식집으로 왔습니다. 그럼 오늘 식사 얘기야. 네, 오늘도 또 먹방인데. 네. 네. 그것도 하나 그냥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진짜 재벌집에서 설마 그렇게 냄새나게 긴 책상에서 먹겠어? 이렇게도 생각하잖아요. 네. 그런데 실제 재벌집에선 그렇게 긴 책상에서 먹습니다. 자, 이게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. 네.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고질적인 타의 문제 뭘까? 저출산 고령화. 한 집에서 이제 애를 아예 안 낳거나 낳아봤자 한 명. 그런데 우리나라 부의 상위 0.1%에서 0.001% 되는 집, 그 집은 어떻게 되느냐? 자녀가 뭐 4명, 5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게 여유 때문에 아니라 그렇게 많은 자식들이 있어야 그 재산을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. 아이를 출산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런 이유도 있다. 그게 정말 중요한 중요해요. 거야. 그래서 우리나라 속칭 재벌집이라고 하는 집들을 보면 평균에 비해서 다산인 집들이 많아. 왜? 이것도 참 불편한 진실인데 우리가 채용을 할 때는 공정한 채용 말이지. 학벌 보지 말고 지연, 학연 이거 다 배제하고 말이지. 제대로 사람을 뽑아야 된다. 맞아. 네, 맞아. 이것도 오해 만들까? 맞습니다. 네, 당연하죠. 그렇게 가야죠. 네. 딱 하나 기업을 해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쪽 파트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부서가 있어. 바로 돈 다루는 재무, 회계 아니면 법인 영업직. 법인 영업직은 나가서 거래처 수금 좀 해야 하면 한 번에 어음 20억, 30억 아니면 현찰도 받아올 때도 있어. 그런데 이럴 때 생면부지에 아는 사람도 없고 토익 시험에다가 학점 가지고 뽑은 애가 순간 딴 생각할 수 있지. 그런데 이런 돈을 다루는 부서의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이 친구 아버지도 우리 회사에 다녔었어 라고 하면 벌써 함부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. 얘 아버지가 옛날에 뭐 저기 부장했을 때 내가 뭐 했었고 뭐 그랬었지 내가 모셨지 그러면 벌써 관계라는 게 형성되기 때문에 쉽게 해서 함부로 못하는 거야. 더 좋은 건 사돈의 팔촌의 당숙의 고모의 아들이야. 외삼촌의 처조카야. 뭐 이러면 이게 벌써 그것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신뢰가 형성되는 거야. 바로 그런 게 우리 지금 현실 세계에서도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재무이사나 회계 관련한 거는 우리 뭐 이모가 와서 하고 있다든가 처제가 와서 한다 이런 회사들 많아. 중소기업에는. 큰 회사는 어떻겠어. 당연한 거야.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군요. 그럼 계열사가 60개인데 애를 60명을 낳을 수는 그럴 없지만 순 없지만. 적어도 5명 이상 돼서 몇 개씩 이렇게 관리하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야. 그 사람들은 그게 꼭 옳다라는 게 아니라. 그래서 그런 집에 식사를 하고 가면 형 밥 먹어 그러면 6명이 오고 7명이 와. 뭐야. 정말 책상이 길겠군요. 식탁이 길겠군요. 길어. 그래서 그거는 드라마적인 컨셉만은 아니다.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. 그렇군요. 왜냐면은 이 드라마가 과연 어느 정도 실제와 관련이 있는지, 그리고 실제 재벌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한정식을 왔어요. 근데 내 돈으로 그러시기 도와주세요. 네, 일단은 좀, 그래. 좀 한 줄 뜨시죠. 그래. 뭔지 모르지만 맛이 비싼 맛이야. 그러면 그 형님 보셨을 때 좀 경제학자시잖아요. 어쨌든 간에 이 경제학자가 봤을 때 이 드라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현실 고증이나 뭐 이런 거.
역사적인 맥락들 중에서 중요한 경제적 이벤트가 다 들어가서 너무 반가웠다, 무릎을 쳤다, 그건 좋았어.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재벌사에 있었던 재벌들의 비사,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들이 잘 믹스드 돼서 특정 한 집안만이 아니라 여러 집안의 에피소드들이 잘 섞인 거, 이런 것들도 맞아, 어느 그룹은 저랬었지, 어느 그룹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네, 이런 게 또 반가웠어. 하지만 실제 재벌의 삶이 100% 녹여진 건 절대 아니다, 이렇게 볼 수 있지. 그러면 좀 뭔가 실제랑 가장 다르다고 생각 드셨던 거는 뭐가 있으세요? 일단 재벌은 절대 한 가지 아니야. 그게 일단 큰 차이가 있어. 물론 한가친 사람도 있어. 내가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야. 네. 근데 제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아버지한테 뭐 아니면 할아버지한테 배우고 또 치열하게 이 우리 사업체, 우리 가업이지 그 사람에게는 이 가업을 지키겠다라고 온전히 마음먹은 사람들은 스케줄표를 보면 일정이 거의 30분 간격이야.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런 어떤 재벌들, 그러니까 CEO들 앞에서 강의도 많이 하시니까 많이 하긴 그러니까 뭐 좀 그런 분들을 많이 뵈셨겠네요. 나는 전공도 이쪽이고, 그리고 우연치 않게 내가 나온 학교들 중에서 흔히 말해서 재벌집 뭐 3세 이런 사람들이 조금 있었어. 그러다 보니까 그쪽 상황을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. 근데 실제 이제 상황을 좀 보면 흔히 망나니가 아닌 제대로 된 사람은 너무 바빠. 일단 아침에 거의 새벽 5시, 6시에 일어나서 기본적으로 조찬 관련한 미팅, 회의, 모임 되게 많아. 그러니까 조찬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일반적으로는 아침을 하죠. 먹을 때는 안 만나잖아요. 자, 그 이유가 있어. 이유가 너무 시간을 9 to 6에는 쪼개 쓰다 보니 이제 그 안에서 더 이상 룸이 없는 거야. 그러면 이제 하나지. 조찬이라도 합시다. 그때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니까 바쁜 사람들은 주로 조찬을 많이 해. 왜냐하면 낮 시간에는 다른 회의, 다른 미팅 뭐 가야 될 때도 많잖아. 그래서 그걸 많이 하고. 자, 또 이것도 하나 말해볼게. 재벌 기업 중에 한 곳만 이름 대봐. 삼성이 계열사가 몇 개일까? 지금 많이 줄긴 줄었어. 그래도 우리가 아는 큰 자회사나 손자회사 말고 그냥 기본빵 회사들만, 계열사만 하더라도 20개 넘지. 자, 그러면 삼성의 오너, 그 20개 가까운 계열사 사장하고 한 달에 한 번은 회의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럼 벌써 20번이야. 두 번 회의한다? 벌써 40번이야.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찬을 안 할 수가 없어. 그리고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다 모이려면 그 계열사 사장들도 얼마나 바쁜 사람들이겠어. 그걸 다 어떻게 조율을 하나? 그 계열사 사장들, 어떤 회장 누가 내일 모레 3시 반에 어디로 모여 하면 정말 중요한 거래처와의 미팅을 캔슬하거나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. 그래서 어떻게 한다? 조찬 같이 합시다. 그러면 통상적으로 거래처도 새벽에 보시죠 그러면 안 좋아하잖아. 그러니까 우리들끼리만도 조찬해서 다 모여서 회의하자, 이런 게 많아. 그래서 재벌의 아침은 대부분 내가 알기로 일어나는 거는 적어도 5시에 일어나.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약간 기계처럼 진짜 딱딱딱딱 맞춰서 하는 삶이거든요. 맞아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말 있잖아. 주말도 원래 그냥 노는 건 아니야. 이제 굉장히 길게 얘기해야 될 미팅들 있지. 이때 제일 좋은 게 라운딩 할 때야. 골프. 그러니까 골프가 2가지 목적이 주로 있더라고. 하나는 본인들도 일과 중에 너무 바쁘고, 어떤 CEO는 자수성가한 분이셔. 우리나라 중견기업으로 한 5천억 매출하시는 분인데, 그분 같은 경우는 저녁을 꼭 2번씩 먹었대. 만나야 될 사람, 미팅해야 될 사람 많다 보니까 저녁을 일찍 6시 반이나 6시나 5시 반에 해서 7시 좀 넘을 때까지 딱 먹고, 그럼 오늘 뭐 반가웠고, 제가 오늘 무슨 경조사가 있어서 오늘 2차는 저희 이 김 이사가 챙기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싹 어디로 간다? 바로 근처에 있는 다른 식당에 가서 또 먹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아예 망가졌어. 그러다 보니 자기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생각을 해서 운동을 해야지 했는데, 운동하려면 또 시간 없잖아. 그래서 골프를 했는데, 그 골프는 주로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. 그쵸. 같이 가는데 누구랑 그래서 골프를 도냐면 한 3-4시간 얘기해야 될 사람이지. 왜냐하면 라운딩 하려면 결국 끝까지 홀 돌아야 되잖아. 그래서 길게 담소 나누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될 사람들하고 주로 골프를 또 주말에 하면서, 그래서 그게 비즈니스 골프인 거야. 그리고 또 하나를 들었는데, 골프를 치면 성격이 나온대요. 이 사람이 좀 진취적인지 도전을 하는 스타일인지 좀 조심스럽게 처리를 하는 건지 이 성격이 고스란히 다 드러난대.
그러다 보니까 아 저렇게 하는 사람이구만, 저렇게 일 처리하는구만, 이걸 아는 또 장점도 있다고 하더라고. 자, 그래서 결론은 자수성가한 회장님이든 아니면 그걸 물려받은 사람이든 간에 그 큰 걸 물려받으려면 또 그만큼의 또 일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게 있거든. 시간과의 싸움이 처절하다. 망나니도 있다. 네, 뭐 항상 뭐 일부는 네, 있으니까요. 일부는 있어. 근데 사실 성공한, 그러니까 잘 나가는 혹은 뭐 되게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CEO들은 절대 그 재벌들을 절대로 놀지 않는다. 그리고 네. 또 하나가 있어. 놀 수가 없지.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죠? 일단 네.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회사의 CEO들은 바깥에 못 다녀. 그 길 가다가 이재용 회장님이 또는 최태원 회장님이 또는 뭐 구본무 회장님이 뭐 핫도그 먹으면서 돌아다녀. 그럼 어떻게 될까? 근처에 촤악 5개 활동이라는 게 그렇게 잘 없잖아.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예인과 비슷한 삶을 살아. 그들만의 리그, 그리고 잘 대외 노출도가 좀 없는 그런 곳에서 따로 지내려는 습성이 많은 게 자기도 시선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. 그리고 또 하나만 얘기해 줄게. 내가 나온 학교에 친한 친구 중에 하나였던 친구, 였던이야. 지금은 연락이 잘 안 돼. 였던 친구 중에 한 명이 흔히 말해서 재벌 3세야. 그런데 이 친구 군대 가기 전까지 우리랑 잘 놀았거든. 그런데 이 친구가 군대 갔다 오더니 연락이 안 되는 거야. 더 황당한 건, 기분 상했던 건, 전화번호 바뀌어 있는 거야. 근데 얘기도 없이. 아 뭐야? 씨, 재벌 되더니 진짜 이제 슬슬 머리 굵어지더니 손절이야? 손절이야? 아 진짜 기분 상했었어. 네. 근데 나이가 들어서 CEO 조찬 포럼을 딱 갔는데 거기 앞에서 나 서포시 웃고 있는 거야. 나도 진짜 십수년 만에 만나서 야, 너 씨 뭐야? 그러면서 악수하면서 어떻게 지냈냐, 연락을 좀 하지, 너 뭐냐 진짜. 그랬더니 얘가 아 정말 미안하다. 그래서 거기랑 이제 날짜를 잡고 저녁을 먹었어. 근데 그 친구 얘기를 듣고 보니까 걔도 사정이 있었어. 어떤 사정이 있었어? 무슨 얘기냐면 걔는 군대 갔다 와서 우리를 찾았던 거야. 아 옛날 친구들 다 얘는 아직 제대 안 했나 하면서 막 해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한 명에게 연락이 왔대. 그래서 그날 1차 간단히 밥 먹고 2차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그 친구가 야 친구야, 내가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데 말이야. 대충 그 뒤부터 그게 오지. 예, 친구랑 사업. 그런데 논조가 그랬나 봐. 야 너한테 3억이 돈이냐? 어우 씨. 그딴 식으로 얘기한다고요? 그냥 논조가 이게 네. 금액도 얼마 안 들어서 네. 사실 깨져봤자야. 이게 이제 그 맥락이잖아. 아니 돈이 깨져봤자 되는 돈이 어디 있어? 그럼요. 다 똑같은 그럼요. 거지. 근데 걔가 그거를 한번 경험하고 나서 그 뒤로 이제 대인 관계가 조금 경직되는 거지. 그러니까 현타가 왔군요. 현타가 온 거야. 이제 나이 드니까 자꾸 뭐 누구 아들이래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니. 그런 과정에서 그 뒤는 어떤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걔 와서 같이 저녁 먹는데 그럼 우리들 머릿속엔 뭐가 있겠어? 걔는 돈이 많으니까 뭘 사줄까? 재벌이랑 오늘 밥 먹는데 오늘 그럼 한 사람당 1인당 한 30만 원짜리씩 먹는 건가? 아니면 뭐 이런 생각 하잖아. 그게 솔직히 우리의 생각이잖아. 나도 걔 그날 만날 때 오늘 맛있는 거. 저랑 비슷하네요. 오늘 한정식 가니까 맛있는 거 했는데, 근데 어쨌든 그 재벌 입장에서는 그게 매일매일 그런 친구들밖에 없겠다. 그렇지. 1년 365일 점심을 먹으러 갈 때, 저녁을 먹으러 갈 때 자기가 가는 순간 그 자리는 그분이 내겠지. 오늘 그럼 뭐 먹는 거야? 재벌이랑은 뭘 먹는 거야? 이 생각만 있는 거야. 그 뒤에 걔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하나였어. 혼자 식사를 하거나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끼리끼리 먹어야 돼. 그러니까 재벌들끼리, 그러니까 자기 상황을 아는 사람들끼리. 그렇지. 그러면 사실 뭐 어느 또 룰이 있겠지 그쪽에서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되게 나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. 또 그걸 자칫 잘못 얘기하면 또 자기에게 뭐 이런 또 오해들을 또 받았을 거 아니야.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끼리끼리 결혼하잖아. 뭐 무슨 어떤 집, 가문가 어떤 회사 막 뭐 주인공 중에 하나였던 집이 아마 언론사와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뭐 아버님이 장관이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게 물론 이권이나 이런 것도 있어. 그거 없다고 하면 그거 거짓말이야. 그거 진짜 거짓말이야.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게 맞아야 그래야 이게 또 그 다음 편해진다라는 생각도 있더라고. 이권도 이권이지만 어쨌든 이 비슷한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아왔어야 이거를
터놓고 편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예. 같이 또 상황을 공유하고. 근데 맨날 이제 그게 안 맞으면 맨날 뭔가 배려해야 되고 아니면 뭔가 내가 신경 써야 되고 이게 좀 불편하긴 하겠네요. 그렇지.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. 내 얘기가 네, 아니라. 들었다. 아, 재벌 아닙니다. 네, 지금 네. 난 지금 이거 사려면 오늘 대리 뛰어야 돼요. 오늘 대리 뛰어야 돼요. 드시죠. 네, 또 좀 드시죠. 예, 예, 예. 아.